안녕하십니까, 김성봉입니다. 이번 만남에서는 아파트에 조금 더 범위를 확대시켜 말씀드리자면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성강기 설치 기준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강기 엘리베이터죠. 조금 더 줄여 엘베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 주제에 관하여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성용 성강기 설치 기준에 관하여 정리할 것이고요. 이어서 고층 건축물 30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법에서는 고층 건축물로 분류를 하죠. 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 성강기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상용 성강기 및 화물용 성강기에 관한 법령 규정에 관하여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건축되고 있는 신축 고층 아파트의 경우에 있어서요, 설치 비용과 관리비라는 비용 문제만 감당할 수 있다면 계단실마다, 달리 표현하자면 라인마다 성강기 2대를 설치하는 것이 아파트 가치 상승과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나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이처럼 라인마다 성강기 2대를 설치함으로써요, 수리나 검사를 받기 위해서 한 대를 가동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한 대를 사용할 수 있을 테고요. 그리고 점점 더 늘어나는 택배 물량 처리와 그리고 입주민들의 이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성강기 2대 설치는 필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비용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켜서 현명한 결정을 내리시면 될 것입니다. 이처럼 법규의 정확한 이해와 충분한 소통은 오해를 불식시키고 다툼을 해소시켜 줄 것입니다. 우리 김박사 부동산 TV에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수많은 동영상 자료들을 탑재해 두고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김박사 부동산 TV에서는 말이죠, 언제나 법령 규정 등의 정확한 논거에 기초하여 정확한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서 예고해 드렸던 대로 먼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성용 성강기 설치 기준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드렸던 대로 먼저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성용 성강기 설치 기준에 관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이라는 것은요, 주택법에 따르면은 세 가지로 구성된다는 거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믿습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이라는 세 가지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쯤 해두겠습니다. 이러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성용 성강기 설치 기준은요,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약칭 주택건설 기준 규칙 제4조에 잘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규칙 제4조 간략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이라는 것은 대통령령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보다 더 구체적으로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규칙은 국토교통부 령이고요, 여기서 규정이라고 적어둔 것은 대통령령입니다.
제15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적어 두었는데요. 여기에 적혀 있는 제15조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이 제15조에 화물용 성관계와 비상용 성관계에 대해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거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더 언급할 테니까 이쯤 해두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 부담스러우면 버려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에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위주로 정리하면은 필요한 사항은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6층 이상인 공동주택입니다. 그렇다면 6층 이상에 해당되지 않는 5층 이하의 공동주택의 경우 성용 성강지의 설치 의무는 없습니다. 선택적으로 설치해두면 좋겠지만 말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음 각호와 같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두 가지 호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 제2호는 복도형인 공동주택에 관한 규정입니다. 요즘 신축 아파트의 경우 복도형으로 건축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2호는 일단 무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에 확인하셔도 충분할 테니까 말입니다. 그럼 제2호는 버리고요. 제1호 바로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의 계단실의 좌우에 이처럼 두 개의 세대가 위치하고 있는 이런 타입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에는 말입니다. 계단실마다 한 대 이상을 설치하되 그 탑승 인원수는 동일한 계단실을 사용하는 4층 이상인 층의 세대당 0.3명 이상일 것 하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층까지에 해당하는 세대, 좌우에 있는 세대 두 세대를 곱하면 6세대가 되겠죠. 6세대는 그 계산에서 뺄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바로 각 층마다 두 세대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이해되겠죠. 3층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빼도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핵심 내용은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나머지 내용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 바꾸고 이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색깔 바꾸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한 층에 두 세대가 아니라 3세대 이상이 조합된 계단실형 공동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말이죠. 22층 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요. 2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만 합니다. 이런 것도 상식적으로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독신자용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0.3명의 절반인 0.15명의 비율로 산정한 인원수를 감안하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런 거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의할 점은 1명 이하의 단수, 이때 단수라는 것은 끝수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끝수라고 불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1명 이하의 단수라는 것은 바로 1 아래에 있는 소수점 부분의 수에 해당될 것입니다. 사람을 나누면 살인에 해당될 것이기 때문에 그 소수점에 해당하는 수도 1명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12.3이라는 것이
나왔을 경우에 있어서 이건 단수를 1명으로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13명으로 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때요? 추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겠죠? 그럼 되었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층인 경우에 있어서요. 바로 3계층까지는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을 테므로 빼야 될 겁니다. 그리고 각 층마다 2세대가 있을 테므로 곱하기 2를 할 것이고요. 여기에 0.3명을 곱하여 바로 그 인원수를 산정해낼 수 있을 텐데요. 그 결과값이 15.6명입니다. 그럼 단수가 0.6이 나오기 때문에요. 이것은 한 명으로 보아서 16명으로 계산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어때요? 추가적인 설명 필요 없겠죠? 이렇게 함으로써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 내용 핵심 사항 위주로 정리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쯤에 두고 화면 정리하고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예고 드렸던 대로 두 번째 내용인 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 성관계에 관하여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층 건축물이라는 것은 말이죠. 건축법 제2조 제19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한계층을 4m로 볼 경우에 있어서 그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해 두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고층 건축물과 초고층 건축물은 구별해야만 하는데요.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의 제15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초고층 건축물이라는 것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한계층을 4m로 볼 경우에 있어 당연히 그 높이가 200m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5의 2호에 준초고층 건축물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는 고층 건축물 중, 즉 30층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되겠죠. 중 초고층 건축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30층부터 49층까지의 건축물을 준초고층 건축물이라 규정해 두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층 건축물이나 초고층 건축물이 될 경우에 있어서 건축 비용도 늘어날 뿐만이 아니라 규제도 따라서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공동주택 건축을 할 경우에 있어서 30층이 아니라 바로 그 아래의 29층이나 50층이 아니라 바로 그 아래의 49층까지 건축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건축비라든지 규제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런 것도 상식으로 알아두어 나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여기까지 핵심적인 내용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럼 되었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 성관기는 말이죠. 건축법 제64조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법 제64조 제1항과 제2항은 무시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건축법 제64조 제2항은 비상용 성강기를 규정해 두고 있는데요. 이는 대통령령과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 대통령령인 건축법 시행령 제90조 그리고 국토교통부령인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와 관련이 있는데요. 이는 예고 드렸던 대로 비상용 성강기에 관련된 법령 규정 정리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걱정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2항까지는 깡그리 무시하고요. 제3항에 집중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할게요. 고층 건축물의 경우 즉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제1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성용 성강기 중 한 대 이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피난용 성강기로 드디어 나왔죠.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층 이상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성용 성강기 한 대와 피난용 성강기 한 대, 최소한 2대 이상의 성강기가 설치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쯤 말씀드리자면 질문이 나올 겁니다. 제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30층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성강기가 한 대만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이 나올 겁니다. 왜 그러합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 대답은요. 바로 2018년 4월 17일 일부 개정되어 2018년 10월 18일 시행된 법률 제155-945의 부칙 제1조 및 제2조와 관련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면 말입니다.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건축법 제64조 제3항은요. 바로 2018년 4월 17일 신설된 것입니다. 그전에는 이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행은 즉시 시행이 아니라 2018년 10월 18일 시행되었고 말입니다. 여기까지도 핵심적인 내용 파악할 수 있겠죠. 뿐만이 아니라 적용은요. 그 이후 즉 시행일 이후 건축 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그 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말입니다. 어때요?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30층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성강기가 2대가 아니라 한 대만 설치된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쯤 정리하면은 오늘 우리가 정리하기로 약속했던 내용은 모두 다 정리된 셈이 될 텐데요. 추가적인 내용 간략하게 언급하고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다 예고해 드렸던 내용들입니다. 화면 정리하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고해 드렸던 대로 비상용 성강기와 화물용 성강기에 관련된 법령 규정 여기에 정리해 두었으니까 필요한 경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앞서 다 예고해 드렸던 내용이니까 추가적인 설명은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화물용 성강기와 관련된 규정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쯤 해두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죠. 피난용 성강기 설치 기준은요. 대단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층 이상으로 건축하는 것을 피하고요. 29층까지 건축하는 것을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할 겁니다. 물론 이처럼 층수를 낮추어 건축하는 이유는요, 일조량 문제도 있고 동강 거리 문제도 있고 하겠지만 이와 같은 규제를 피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는 거 정확하게 파악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내용은 꼼꼼하게 다룰 이유는 없습니다. 아, 그렇겠구나. 그래서 29층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구나. 건축 층수를 말입니다. 라는 것 정도 파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피난용 성관계의 설치 기준은요,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약칭으로는 건축물 방화 구조 규칙 제3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죠. 이때 말하는 0은 건축법 시행령입니다. 제91조 제5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바로 이 규칙이죠. 정하는 구조 및 설비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라고 규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화면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각호라는 것은 4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려 4개의 호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특히 제1호의 경우에 있어서는요, 가목부터 자목에 이르기까지 9개의 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부 삭제된 것도 있습니다만은 무려 9개의 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용 성강기 설치를 피하려고 하겠구나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때요? 여기까지도 이해하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화면 정리하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1호 가목부터 자목까지 이어져 있는데 다음 화면에 연결되어 있겠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가 제1호입니다. 그리고 제2호는요, 피난용 성강기 성강로의 구조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3개의 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제3호에는 피난용 성강기 기계실의 구조가 규정되어 있는데 가나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음 화면에는 제4호가 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피난용 성강기 전용 예비 전원에 관해서 규정해 두고 있는데 4개의 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정리하고요. 이쯤 해서 이번 만남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